안녕하세요 형님누님들. 자유로운 은퇴를 꿈꾸는 달러헌터입니다. 오늘도 달러 사냥을 위해 미국 주식시장으로 사냥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소셜 네트워크 회사인 스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정보부터 보시겠습니다. 스냅은 미국의 소셜 네트워크 회사입니다. 스냅의 대표 상품인 스냅챗은 짧은 영상과 이미지를 통해 사람들과 시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스냅챗의 핵심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카메라, 통신, 스냅맵, 스토리, 스포트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명은 이전에 스냅챗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6년 9월에 이름을 스냅으로 변경했습니다. 스냅은 2010년에 설립되었으며 CEO는 에반 스피겔이며 연봉은 200만 달러, 하나 22억 원입니다. CEO인 에반 스피겔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제품 디자인 학과를 졸업했으며 부인은 유명한 미란다 커입니다. 부럽습니다. 연봉 22억이요.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 위치해 있으며 단독 사무실이 아니고 여러 개 회사가 나눠 쓰는 형식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일이 손에 잡힐지 의문입니다. 직원 수는 5,288명이며 주요 품목은 스냅챗, 섹터는 통신 서비스이고 산업군은 인터넷 콘텐츠입니다. 주요 품목별 매출 구성을 보면 스냅챗 100%이고 주요 매출국은 미국 67%, 유럽 16%, 캐나다 2%, 기타 15%입니다. 연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2년 매출은 46억 달러로 21년 41억 달러 대비 11% 증가하였고 22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3억 달러로 21년 마이너스 7억 달러 대비 적자폭이 98% 증가하였습니다. 연간 매출과 이익 트렌드를 보면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21년 적자폭을 많이 줄이는 듯하다 22년 다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21년에 매출도 크게 늘고 적자폭도 크게 줄이며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으며 주가도 이를 반영해 21년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분기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2년 4분기 매출은 12억 달러로 3분기 11억 달러 대비 15% 증가하였고 22년 4분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8억 달러로 3분기 마이너스 4.3억 달러 대비 적자폭이 35% 감소하였습니다. 분기별 매출 이익 트렌드를 보면 2분기 영업이익 적자 바닥을 찍고 개선되고 있으며 매출도 소폭 증가 중입니다. 기본적 분석을 보시면 매출은 46억 달러, 하나 5조 원이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3억 달러, 하나 마이너스 1.5조 원으로 인당 매출액은 87만 달러, 하나 9.5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6만 달러, 하나 마이너스 2.9억 원입니다.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연간 기준 매출은 증가하였으므로 3점, 연간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했으므로 0점을, 분기 기준 매출은 증가했으므로 3점, 분기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했으므로 2점을 주겠습니다. 인당 매출은 좋지만 인당 영업이익은 안 좋으므로 2점을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냅과 같은 산업군 내에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시킹알파를 참조하였습니다. 통신 서비스 산업군에서 총 6개 업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할 예산은 스냅과 미국의 이미지 기반 SNS 업체 핀터레스트, 미국의 데이트 앱 기업 매치그룹, 미국의 온라인 마케팅 기업 줌인포 테크놀로지, 중국의 온라인 채용 기업 칸준, 영국의 부동산 앱 라인무브입니다. 제가 비교할 지표는 매출, 주당 매출, EPS, 순이익, 총이익, 에비타, 영업이익과 ROE이며 해당 자료는 연간 기준이 아닌 최근 12개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쉽게 구분이 되도록 주요 자료만 요약했습니다.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서 각 회사들의 멀티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멀티플의 경우 적자 중인 회사를 제외하면 영국의 부동산 앱 라인무브가 19, 미국의 데이트 앱 기업 매치그룹이 22로 괜찮아 보입니다. 추가로 시가총액과 매출의 멀티플을 비교해 보면 미국의 SNS 업체 스냅이 3.3으로 가장 낮고 미국의 데이트 앱 기업 매치그룹이 3.6, 미국의 이미지 기반 SNS 업체 핀터레스트가 6, 미국의 온라인 마케팅 기업 줌인포 테크놀로지가 9로 매출 부분은 큰 거품은 없어 보입니다. 좀 더 쉽게 비교해보면 매출은 스냅이 가장 좋지만 영업이익 적자가 가장 크고 영업이익은 미국의 데이트 앱 기업 매치그룹이 가장 좋습니다. 회사가 괜찮아 보이는데 저도 어플리케이션을 좀 써봐야겠습니다. 시가총액은 미국의 이미지 기반 SNS 업체 핀터레스트가 가장 크고 스냅도 시총은 큰 편입니다. 다음으로 각 항목별로 상위 3개 종목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은 스냅, 매치그룹, 핀터레스트 순이고 주당 매출은 매치그룹, 핀터레스트, 스냅 순이고 EPS는 매치그룹, 라인무브, 줌인포 테크놀로지와 칸준이고 순이익은 매치그룹, 라인무브, 칸준이고 총이익은 스냅, 매치그룹, 핀터레스트이고 에비타와 영업이익은 매치그룹, 라인무브, 줌인포 테크놀로지 순이고 ROE는 라인무브, 칸준, 줌인포 테크놀로지 순입니다. 스냅의 ROE 트렌드를 보면 21년까지 개선되는 듯 했으나 22년 안 좋아졌습니다.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시가총액 부분은 가장 큰 편이지만 영업이익이 가장 안 좋으므로 4점을 주고 재무적인 부분은 매출, 주당 매출, 매출 총이익만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5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스냅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여 21년 고점을 찍은 후 크게 떨어졌으며 미국의 데이트 앱 기업 매치그룹의 주가 움직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1년 기준 상승률로 보면 대부분 좋지 않으며 미국의 이미지 기반 SNS 업체 핀터레스트가 마이너스 6.13%이며 미국의 데이트 앱 기업 매치그룹이 마이너스 62.85%, 스냅이 마이너스 74.59%까지 떨어지며 안 좋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차트를 기준으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준에서 거래량이 많았던 날의 뉴스를 확인해보면 2022년 10월 21일에 거래량이 늘며 주가가 빠졌고 23년 2월 1일에도 거래량이 증가하며 주가가 빠졌습니다. 먼저 22년 10월 21일 뉴스를 보면 스냅 주식은 거의 30% 급락하여 2019년 초 이후 최저로 마감했다는 뉴스가 보이며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스냅의 매출은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였으나 애널리스트들의 부정적인 시장 전망과 특히 번스타인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15달러에서 9달러로 낮추며 주가가 급락하였습니다. 당시의 주가가 전날 종가 10.79달러에서 다음날 종가 7.76달러까지 25% 급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년 2월 1일 뉴스를 보면 스냅의 주식은 실망스러운 4분기 보고서에 따라 10% 하락했다는 뉴스가 보이며 스냅이 3분기 연속 실망스러운 분기 보고서를 발표한 후 10% 하락했습니다. 스냅은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거시경제 역풍, 플랫폼 정책 변화, 경쟁 심화라는 표현을 하였고 애널리스트 의견도 목표가 하향 의견이 나오며 주가가 빠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업체들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분석으로 돌아와서 마켓 스크리너를 통해 일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박스 하단 9.67달러, 박스 상단 11.26달러를 형성하는 박스권에 있습니다. 12.65달러에 나름 강한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고 차트를 길게 보면 14.38달러, 16.35달러, 그 위로는 21.84달러에 겹겹이 저항대가 있습니다. 차트를 더 길게 보면 나름 충분히 하락한 후 하방을 지지하며 버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음은 팀 랭크스를 통해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명의 애널리스트 의견이 있고 4명이 매수, 16명이 보유, 3명이 매도입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10.63달러이고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15달러입니다. 내부자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 랭크스에서는 매도 거래가 더 많아 보이며 야후 파이낸스를 통해 보면 매수 10건, 매도 19건이 있고 최근에는 매도 거래가 많습니다. 다음은 배당 부분의 경우 성장주답게 배당은 없었습니다.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차트 부분은 장기간 상승하다가 작년에 하락해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지만 특별한 반등 징후가 안 보이므로 6점을, 애널리스트 의견은 매수 의견 4명으로 적음으로 2점을, 내부자 거래는 최근에 매도 거래가 많으므로 1점을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킹알파를 통해 최신 뉴스에 특별한 내용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이 가입자를 위한 마이 AI 챗봇을 출시했다는 뉴스와 스냅이 투자자의 날을 개최했지만 애널리스트들은 관망 자세를 취한다는 뉴스, 스냅의 최고 콘텐츠 파트너십 임원이 회사를 떠난다는 뉴스, 스냅은 UBS에서 어디서나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며 투자 등급을 낮추면서 13% 급락했다는 뉴스, 스냅 수익 감소로 인한 여파로 메타와 핀터레스트 하락 뉴스까지 전반적으로 악재 뉴스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회사 발표 자료를 통해 필살기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것은 M&A, 개발, 투자, 현금 유보율입니다. 2023년 1월 31일에 발표된 22년 4분기 발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의 4분기 재무 요약을 먼저 보겠습니다. 매출은 2022년 4분기 13억 달러로 2021년 4분기 12억 9,800만 달러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사용자당 평균 매출은 2022년 4분기에 3.47달러였으며 2021년 4분기 4.06달러 대비 15%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 부분의 경우 2022년 4분기에 마이너스 22%로 2021년 4분기 마이너스 2% 대비 안 좋아졌습니다. 순손실은 2억 8,800만 달러로 이는 구조 조정 비용 3,400만 달러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현금 부분의 경우 영업 현금 흐름은 2022년 4분기 1억 2,500만 달러로 21년 4분기 1억 8,600만 달러 대비 33% 감소하였습니다. 비즈니스 하이라이트 부분을 보면 커뮤니티를 더욱 성장시켰다고 합니다. DAU는 22년 4분기에 3억 7,5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5,600만 명, 17%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DAU는 데일리 액티브 유저, 일간 순사용자입니다. 스포트라이트 콘텐츠를 시청하는 총 시간은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했고 카타르와 프랑스의 비인 스포츠, 영국의 ITV, 스페인의 미디어 프로, 캐나다의 벨가의 방송 파트너십을 통해 스냅챗에서 6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월드컵 스토리 콘텐츠를 시청했으며 2억 8,500만 명 이상의 스냅챗 사용자가 참여했습니다. 회사는 수익 성장을 확대하고 사업의 다각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4분기의 구독 서비스인 스냅챗 플러스는 200만 명 이상의 유료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에드테크 기업인 스마틀리 아이오와 파트너십을 통해 자동화 광고의 효율을 향상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냅은 증강현실 플랫폼에 투자했습니다. 30만 명 이상의 AR 제작자와 개발자가 300만 개 이상의 AR 렌즈를 구축했으며 렌즈 스튜디오를 통해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의 3,500만 명 이상의 스냅챗 사용자가
카탈로그 파워드 쇼핑 렌즈를 활용하여 1억 6,100만 개의 제품을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록소티카 선글라스, 디즈니, 뉴발란스, 아디다스 등과 협업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증강현실 렌즈를 통해 판매 제품을 시착해보는 방식입니다. 참신한 듯 하면서도 어떻게 현금 창출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DAU는 2022년 4분기에 3억 7,5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5,600만 명, 17% 증가하였습니다. 북미 지역의 증가율은 3%로 크지 않지만 유럽에서 12%, 기타 국가에서 31% 성장하였습니다. 연간 재무 요약을 보면 매출의 경우 전년 대비 12% 증가한 46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사용자당 평균 수익은 2022년에는 12.98달러로 21년 13.65달러에 비해 5%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22년 마이너스 30%로 21년 마이너스 17%보다 안 좋아졌으며 22년 순손실은 14억 3천만 달러로 이는 구조조정 비용 1억 8,900만 달러를 포함한 비용이며 21년 4억 8,800만 달러 대비 손실액이 290% 증가하였습니다. 현금 부분의 경우 영업현금 흐름은 2022년 1억 8,500만 달러로 21년 2억 9,300만 달러 대비 37% 감소하였습니다. 연간 DAU를 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의 43%, 45%, 46%, 64%의 성장률에 비해 22년의 성장률은 12%로 성장성에 의문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손실 부분의 경우 20년에서 21년 크게 개선되며 흑자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22년 크게 안 좋아졌습니다. 그나마 22년 2분기를 저점으로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냅의 캐시온 핸즈 부분을 보면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사기 부분에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M&A 일정은 없으며 제품 개발과 투자 부분은 진행 중이고 현금 보유액은 늘어났으므로 15점을 주겠습니다. 공시 및 주요 뉴스에는 악재 뉴스가 많으므로 1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냅의 총점은 48점입니다. 단기적인 단점으로는 경기 침체로 인한 광고 수요의 감소와 인력의 이탈입니다. 23년 회사에서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의 내용 중에 거시경제 역풍이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광고주들의 광고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냅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에게 더 안 좋은 점은 그나마 있는 광고 수요도 페이스북처럼 회원이 많은 쪽으로만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기 단점으로는 인력의 이탈입니다. 작년에 스냅은 20%의 직원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스냅의 컨텐츠와 파트너십을 담당하는 임원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재의 이탈은 악재로 보이며 회사 내부에서는 많은 직원의 강제적 또는 자율적 퇴사가 회사 내부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단점으로는 플랫폼 정책 변화와 경쟁 심화입니다. 첫 번째로 애플의 iOS 개인정보 업데이트로 인한 타겟팅 광고 기능의 제한입니다. 애플은 2021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앱 추적 투명성 정책을 마련해 앱에 제공할 정보를 사용자가 쉽게 제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 개인정보 기반 광고 사업에 의존하는 스냅을 포함한 모든 소셜 네트워크 업체는 특히 이익 부분에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 심화입니다. 스냅의 글로벌 점유율은 대략적으로 틱톡보다 적고 트위터보다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경쟁자가 페이스북, 유튜브, 왓츠앱, 인스타그램, 위챗, 틱톡부터 아래로는 텔레그램, 핀터레스트, 트위터, 레딧까지 만만치 않은 경쟁자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단기 장점으로는 스타성 있는 CEO와 낮은 주가입니다. 미국 회사의 경우 CEO의 역량에 따라 회사 가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스냅의 CEO 에반 스피겔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메타 플랫폼스의 마크 주커버거까지는 아니지만 명문 스탠포드 대학교 출신의 창업자이자 미란다 커의 남편이라는 점은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낮아진 주가입니다. 재무지표나 성장성, 애널리스트의 전망을 무시하고 주가만 볼 경우 21년 9월 24일 최고가 83.11달러 대비 88% 하락한 10.14달러대의 수준입니다. 지금 가격은 2017년에서 2019년 저가 박스권 수준으로 시총 17조는 부담스럽지만 주가는 많이 싸졌습니다. 장기 장점으로는 10대에서 높은 선호도와 스냅의 AR 기능입니다. 첫 번째로 10대에서의 높은 선호도입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부모 세대는 페이스북을 쓰고 20, 30대는 인스타그램을 쓰니 그것을 피해서 10대는 스냅챗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퍼울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의 51%가 여전히 페이스북을 사용하지만 더 큰 비율인 69%가 사진 및 동영상 공유 앱인 스냅챗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틱톡, 인스타그램과 해볼 만한 상황으로 보이며 최근 미국 정부의 틱톡에 대한 압박은 스냅챗과 인스타그램에게는 호재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페이스북에 메타버스가 있다면 스냅은 AR이 있습니다. AR은 현실 세계 위에 디지털 컨텐츠를 겹쳐 보이는 기술로 VR이 가상현실로 들어가는 형태라면 AR은 현실에 디지털 컨텐츠를 더하는 형태입니다.
스냅은 이미 다양한 AR 렌즈를 보유 중이며 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상품을 직접 착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최근 CEO 에반 스피겔이 생성 AI를 적용해서 다양한 3D 모델을 더욱 빠르게 구축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저의 결론은 스냅은 거시경제 역풍, 플랫폼 정책 변화, 경쟁 심화에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소셜 네트워크 업체입니다. 그럼에도 10대에서의 높은 선호도와 다양한 컨텐츠를 보유한 AR 기능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가총액 대비 매출의 멀티플은 3.3으로 성장주치고는 괜찮은 멀티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선택과 후회를 반복합니다. 2010년 회사를 설립한 CEO 에반 스피겔은 2013년 페이스북에 30억 달러, 하나 3조 3천억 원 인수 제안을 거절한 것을 후회할지, 아니면 2017년 구글에 300억 달러, 하나 33조 제안을 거절한 것을 후회할지 궁금합니다. 시총 17조 수준임을 감안하면 2017년 구글의 제안을 거절한 건 나 다시 돌아갈래! 다음번에는 저출산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미국의 데이트 앱 회사 매치그룹의 소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누님들의 행복한 은퇴를 응원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